자, 우리가 음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사가, 자, 교사나 강사들이 사음절로 쓰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하는 답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보죠. 그럼 이건 세 글자로 쓰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왜? 상음절로 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식의 발음의 덩어리를 자, 쓰라는 말입니다. 이걸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글자를 쓰라는 것을 이렇게 음절로 쓰라는 이런 황당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죠. 자, 음절이란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음과 모음 또는 단독 모음으로 이루어진 자,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소리의 덩어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독립해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거죠. 자, 모음 단독을 보시면, 자, 모음 단독, 모음 자음 단독, 아니,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음절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요,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나 형식적인 자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의 음절은 이 아라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 자, 모음, 아라는 모음과 리을이란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이죠. 자, 정성이 나타난 이응은 당연히 응이라는 자,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절에 대한 제약은 여러분들 의문론적 제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제약. 예를 들어서 의문도 구조 제약과 배열 제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다 던져버리시고 딱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십시오. 음절 제약만 알아두십시오. 음절에 대한 제약만 알아두시라는 것. 음절에 대한 제약은 음절 구조 제약과 음절 배열 제약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음절 구조 제약은 2011년도, 2015년도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예를 들어보면 국물입니다. 그럼 음절 구조 제약은 하나의 음절에서 자 뭐죠? 초성, 즉 초성의 제약, 중성의 제약, 그 다음 정성의 제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음절 배열 제약은 자 하나의 음절이 아니라 음절과 이 음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즉 아음절의 정성과 디귿 음절의 초성에서의 어떤 자 뭐죠? 관계에서의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음절의 구성 요소인 초성, 중성, 정성과 관련된 제약이다. 주로 초성, 중성, 정성이 올 수 있는 음소의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음소의 수, 두 번째 뭡니까?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밑줄 긋고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초점을 두시란 말입니다.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라는 것.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첫 번째 음소의 수를 제한하는 것, 두 번째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 왜 강조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보시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음절 구조 제약. 초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한 개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음절에 대해서 여러분 제약을 다 음절을 들어가면 자,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발음의 문제, 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에 관점을 접근하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초성은 자음이 두 개든 뭐든 간에 한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응은 아까 초성이 나타난 이응은 형식적인 자, 표지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뭡니까? 여기에서 이응은 초성이 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15세기의 얘네들 초성이 나타났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음가를 여러분들 뭐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에서 15세기 때 초성의 이응이 음가를 가졌다는 것은 자, 뭡니까? 15세기에서나 나타났던 일이고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에는 자, 당연히 소멸이 됐죠. 현대에도 당연히 초성의 자, 음가를 가진 이응은 없습니다. 중성에 올 수 있는 하양이중모음은 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잠깐 멈춰볼까요? 제가 앞에서 분명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무조건 밑줄 긋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실전입니다. 실제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 그걸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봤는데 틀릴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강조했던 건 음소의 수의 제약과 종류의 제약입니다. 자, 이 음소의 수나 종류, 첫 번째 음소의 수, 두 번째 종류라 했죠. 자, 여러분들 2015년도에 출제됐을 때 이 두 개를 헷갈려 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자, 내가 쓴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자, 불안한 거죠. 나중에 보면 틀려 있는 것. 뭐죠? 방금 전에
어떤 걸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죠. 초점을 맞출 게 있고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될 게 있는데 무심코 넘어가 버린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종성의 제약은 종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이 뭡니까?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닭대가리, 요즘에 닭이 유행하죠. 닭, 그러면 여러분들 달그라고 발음을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자, 자음은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닭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그쵸?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제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접자음이라 할지언정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종성에 발음되는 자음은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응, 비읍, 이응. 즉, 얘는 자음의 자,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에 대한 제약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에 대한 제약, 얘는 종류에 대한 제약이죠. 이런 식으로 초점 맞추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똑같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답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것 또한 또 다음 장면에서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중성과 종성의 연결에서는 중성의 이중모음 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종성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아주 당연한 제약이 있습니다. 음절 제약, 배열 제약은 음절과 음절 사이의 결합에 대한 제약으로 선행음절 종성과 후행음절 초성에 대한 배열에 대한 제약이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죠, 여러분. 자, 비음 앞에 장애음이 올 수 없다. 장애음은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파열음, 그 다음 이제 파차름, 아차름 등이 있겠고요. 자, 비음 앞에 장애음이 올 수 없다. 국물 방금 전에 썼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 이건 조금 이따 이 예를 봅시다. 니을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참 뭡니까? 니을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천리, 하루 천리를 간다, 천리행군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이 니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비음은 절대 이 니을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냐? 천리로 유음화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저 제약을, 왼쪽에 있는 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 니을 자체가 무엇으로? 니은으로 비음화가 돼버립니다. 스스로 비음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 예를 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 아시겠죠?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파열음, 자, 장이음이죠.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대표적이죠. 얘가 누구를 만나? 니은, 미음을 만나면 즉 이 비음 앞에서는 절대 얘네들은 이 소리, 즉 이 음가로 실현이 되지 못합니다.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 비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도 기억이 이 비음, 미음 앞에서 파열음은 절대 비음 앞에서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비음, 이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나머지 얘도 똑같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니을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니을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력, 다 유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을, 뒤에 있는 니을이 앞에 있는 니은을 유음화로 만들면서 이 제약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어떻게? 자, 이렇게 자기가 자, 니을이라는 음가를 버려버리고, 자, 뭐죠? 비음으로 바뀌어져 바뀜으로써 이 제약을 벗어나죠. 자, 니을 앞에 비음, 니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은논이라고 해서, 자, 음은논이라고 해서, 니을이 니은, 비음이 됨으로써 이 제약을 벗어나고 있고요. 능력도 리을이 니은으로, 독립도 뭐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뀜으로써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제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 배열 제약은 비음 앞에 장애음이 올 수 없다와 니을 앞에 올 수 있는 니을은 자음, 니을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니을밖에 없다는 이 제약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다음은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한 설명이다. 음절 구조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분절음이 음절을 구성할 때 작용하는 제약을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한다. 이 제약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과 같은 음절의 구성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분명히 우리가 초성의 지향 다루었죠. 음절의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다. 거기에서 말하는 이응은 뭐죠? 음가를 가지고 있는 얘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음절 구조 제약은 음운 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되며 자, 이런 제약 때문에 서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자, 고유어뿐만 아니라 서양 외래어에도 동일하게 작용된다. 1기역 니은과 2기역 니은을 봅시다. 먼저 보고 문제를 보죠.
일, 기역, 니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음운 변동을 쓰고 이 음운 변동이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서술할 것. 이 기역과 이 니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걸 해결하면 되겠죠. 자, 암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저 6가지 예를 다 우리가 분석해야 되나요? 그런 촌스러운 짓은 하지 말고요. 자, 암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장점이 있나요?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비음화는 비읍, 디귿, 기역, 파열음이 비음, 니은, 니은 앞에서 자, 이건 뭐죠? 미음, 니은, 이음, 비음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읍과 미음, 그래서 얘는 2차적인 변동은 뭡니까? 암만, 비음, 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음, 동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얘도 똑같죠. 기역도 첫 번째 평파음화 기역으로,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얘도 디귿으로, 디귿으로, 디귿이 다 비음, 니은을 만나서 파열음 디귿이 비음, 니은을 만나서 무엇 비음 동화가 이루어지는 얘들에 해당이 됩니다. 안따, 온따, 할따, 훌따, 읍따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안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 안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야릇꼬리하게 분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무조건, 그러니까 얼핏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뭐죠? 개념이 명확히 서지 않은 사람들. 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 판서해 보겠습니다. 자, 안따. 그러면 1차적으로 안따가, 자, 뭡니까, 여러분? 안다가 되고요. 이 안다가 안따가 되더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가 되는 과정은 자음군 단순화죠. 그러니까 겹자음에서 자음 하나가 떨어져 나가주는 자음간 단순화, 탈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자 뭐죠? 경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니은이 뒤에 있는 이 다를 경음으로 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올바를 것인가? 두 번째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안따, 이 안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안, 그 다음에 쟤는 평파열음화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안, 자, 이 디귿이 뒤를 경음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안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평파열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뭐죠? 경음화가 이루어진다고 바라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자 실제 우리 발음의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자 이건 논리 말 그대로 논리 자체입니다. 이 의문론적인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런데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운 변동의 도출 과정 중요하다는 것 설명하고요. 음운 변동의 도출 과정을 아시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과 당연히 뭐죠? 숙지가 되지 않으면 방금 첫 번째 판서했던 이런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겁니까? 평파열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은 평파열음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음운 변동이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인데요.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말이죠. 그 다음 또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 섞어서 공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제약은 정성이 올 수 있는 자음의 수에 대한 제약이고, 얘는 올 수 있는 자음의 종류를 보여주는 제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암만 피읍, 키역, 티읕, 히읗, 시옷입니다. 이 다양한 자음이 자 뭡니까? 비읍이나 또는 기역이나 그 다음에 또 뭐죠? 디귿으로 실현이 되고 있죠.
안따, 언따, 할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두 개 겹자음이지만 저기에서 종성에 실현되는 것은 하나요, 뭐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안따, 그 다음에 언따, 할따, 그 다음에 뭐죠? 흘따, 그 다음에 읍따 등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음운의 변동이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에서 요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죠. 종성의 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성의, 나타나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냐. 분명히 이 관점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성의 수를 말한다고 보십니까? 설마? 종성의 수를 말한다고 보면 여러분들 얘들 뭡니까? 다 겹자음의 예를 제시해야 됩니다. 겹자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겹자음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종성이 종성에 나타나는 자음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더 논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일의 기억은 다양하게 평파일음화가 이루어지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 이 종성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민감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면서 오답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두 번째가 여기에서 요구되는 음절, 구조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도, 흙도, 갑도, 익다, 밥다. 목도를 보시면, 이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이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써라. 그러면 음절 구조 제약을 물어봤는데요. 음절의 종류를 요구할까요? 아니면은 답안으로 음절의 종성이 나타난 자음의 수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종류를 요구할까요? 목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관계없이 이 음운의 변동의 도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단순하게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 기억 탈락.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이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뒤에 있는 디귿을 여러분들, 경음을 시켰다고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면 목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옷이 이 시옷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뒤에 있는 이 경음을 경음화를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올바른 도출 과정으로 보십니까? 사실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시옷은 평파일음화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의 기억 같은 경우는요, 다 다릅니다. 용례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음운의 변동이 나타난다고요. 2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충실하게 여러분들 문제에 나왔던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절 구조 제약의 내용을 서술하라는 것. 겹자음입니다. 겹자음이면 음절 구조에서 종성에 작용하는 건 자음의 수냐, 자음의 종류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겹자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서 오는 자음은 단 하나입니다. 그쵸? 그러면 외래어가 제시되어 있네요. 원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자음을 보시면 원래는 우리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토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트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야죠, 종성에. 그쵸? 얘도 이렇게 돼야 되죠. 얘도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음절 구조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요?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 또는 자음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의 니은의 자료는 종성의 종류를 종성에 오는 자음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자음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외래 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기역이나 이 니은에서는 종성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즉, 한 개밖에 올 수 없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절 구조의 제약, 설명한 것. 아까 1번은 평팔음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자음이 종성에 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기역과 니은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한 개이다라는 것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자, 시험을 보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 얘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씀으로써 오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또 봅시다. 가에서 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문현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의문의 변동에서 다루어도 되는데 이 니은번 때문에 이 음절 구조 제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숫도. 자, 숫도는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숫도. 평팔음화 이루어졌죠? 숫도. 평팔음화가 이루어졌고요. 숫도.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발음을 잘못하는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만나는 분이 있는데 계속 제 앞에서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참 미치고 환장하게. 어떤 일 있어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학교 교사들이 저하고 어떤 카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고급지죠. 고급지다라는 표현하면 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떤 음식점 하는 포장마차는 무시간 놈이 텔레비전에서 고급지주 해가지고 대한민국 천국이 비표준을 사용하는 게 정상적이냐,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고급지주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이제 화를 냈는데요. 답답한 게요. 한국어나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애들이요. 근데 여자애들은 차라리 의식을 해요. 여자애들은 의식을 하고 여학생들은 발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의식을 합니다. 고맙죠, 그게. 근데 꼭 어떤 지역의 남자 자식은 정말 그게 자랑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이야기하면서 빛이? 아니면 빛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이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D-를 준 놈입니다. F를 주고 싶었는데, 정말 F를 줘야 돼요. 표절 때문에. 근데 정말 꾹꾹 참고요. 떨면서 참고 D-를 안겨줬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순식간에 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빛이? 아니, 빛이? 이런 거예요. 의식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나이를 처먹도록, 그 다음에 5학년을 다니면서 발음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건지, 이런 자식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여기 전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만 또 못한 놈들이. 발음 자체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발음인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발음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하시란 말이에요. 발음에 대해서. 근데 제 요즘에 스트레스 요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걔가 한 1년 동안 스트레스의 요인인데요. 리포트를 받았는데 영어 교육과 학생도 틀리질 않는데 얘는 틀렸어요. 띄어쓰기가. 처음에는 맞춤법도 틀려서 화를 냈는데 맞춤법인지 잡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한 페이지에
20개가 틀렸어요. 띄어쓰기가. 전화를 했죠? 나중에 고쳐서 보냈어요. 근데 또, 처음에 띄어쓰기 맞춤법이 뭐야, 이 자식아. 그랬는데, 고쳐서 보냈는데 20개가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또요, 뭐 요즘에 인터넷에 뭐 그걸 잡아주는 게 있나 보죠. 그걸 잡아준 게 있나 본데, 그거로 검색을 했대요. 야, 임마. 영어 교육과에도 틀리질 않아. 그리고 네 후배들도 단 한 명도 임마 너같이 이렇게 심하게 틀린 경우가 없어. 야, 이런 애들도 교사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죠. 학교하고 연결만 아니면 저는 인간관계가 끊어버렸는데 이놈의 어떤 고리가 있다는 건 참 슬픔이죠, 그게. 아셨죠, 여러분? 이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로 발령이 나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발령 날 때 옛날에는요, 교원 임용을, 합격을 하면 아주 옛날에는 중학교 발령이 원칙이에요. 중학교 발령을 먼저 놨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고등학교에. 근데 이제 교원 수급 정책이 완전 개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완전 개판이 되니까 지금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상관이 없죠. 요즘엔 또 고등학교, 한때는 고등학교에 많이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데다 그냥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표준 발음 교육이 되게 강조가 돼요, 여러분. 제 선생님은 40년 이상을 대한민국 중세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사전을 보세요. 저 지금 국어 1, 2년 가르친 게 아닌데요. 저는 어떤 일 있어도 사전을 찾아봐요, 여러분. 하루에 제가 사전을 보는데 투자한 시간,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체에 대한 믿음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라는 말이죠. 숫도 이 치읓이 나타나니까 또 제 스트레스 요인인 그 녀석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나이가 처먹도록, 그러니까 대학의 학점이 사기기라는 말이죠. 한국어 발음조차도 전혀 못하고 있고, 아는 건 쥐뿔도 없고, 리포트는 항상 표절에 도배를 해놨는데, 근데 학점이 나온다는 것 자체 정말 그건 불가능합니다. 표절만큼은 절대 용서를 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발음이 다 달라요. 비지, 비시, 비치. 이걸 또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9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무원 9급이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던, 발가락을 찍던, 손가락을 찍던, 그건 관심이 없고요. 사투리를 쓰던, 할배를 쓰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씩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워낙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앞에 어떤 녀석이 테레비가, 저는 좀 감 오죠, 여러분. 제가 절대 못 넘어간다는 거. 네가 쪽발이야, 이 새끼야? 테레비가 뭐야?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그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국어교사가 된다는 애가 테레비, 닭강, 이게 도대체 의식 없이 사용하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치읓이죠, 시옷이죠, 키역이죠, 무슨 현상입니까? 무슨 현상이죠, 여러분? 평파여름아에 해당이 되네요, 여러분. 그쵸? 반만, 얘들은 그냥 1차적으로 평파여름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평파여름아입니다. 경음아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디귿으로 바뀌어지고, 디귿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 기역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반만도 마찬가지죠. 빚는도 마찬가지죠. 밭만, 그러면, 얘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 디귿, 미음이죠. 평파여름아 일어나고 나서 이제 비음화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파여름,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읍, 니은, 미음을 만나는 것. 그런데 절대 우리 한국어는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제 생명력, 음가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반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비음 동화에 해당이 되는데, 자, 1차적으로는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평파음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경음화, 얘는 비음 동화인데, 그게 그 전제로 평파음화가 이루어졌다. 읍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읍지 또는 읍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바라보시면, 자, 읍고,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얘는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비읍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음군 단순화, 두 번째 단계 자 평파음화, 자 세 번째 단계 경음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에서 다에서 공통적인 의문의 변동은, 자, 얘가 어떻게, 무엇으로 시해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든 결과적으로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평파음화가 일어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것,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가에서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의문 현상은 평파음화는 자, 어떤 제약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겹자음 등이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겹자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죠.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음절에 자 무엇이 시작된다는 무엇이 음절에서 자 정성에 오는 자음의 무엇 가지수라고 해도 되고 자음의 수가 제약이 된다는 것. 자, 그쵸? 만약 이 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종류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다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다가도 고려해서 여러분 이 답안이 도출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 음절 말에 나타나는 자음의 자 뭐죠? 자음의 수를 여러분께서 가지수를 여러분께서 자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절, 자, 의문론적 제약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다 던져버리시고 음절 제약에 초점을 두시고 음절 제약은 두 번이나 출제했던 음절 구조 제약과 배열 제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이 음절 구조와 배열 제약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 두셨으면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음의 변동이죠. 자, 7차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문법에서부터 자, 그 이전에는 우리는 자, 우리 학교문법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런데 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의문의 변동이 두 가지가 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예전 우리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까지는 7차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뭐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교체와 또는 자, 탈락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사용 지도서를 바라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차 개정 이후에 여러분들 뭐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을 교체와 탈락으로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죠. 지금 현재까지는 자 뭐죠? 여러분들 지금은 자 공구교육과정 자 공구교육과정이라나요? 공구교육과정까지는 여러분들 뭐죠? 중학교 교과서에 음절의 끝소리 현상 이렇게 이제 설명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설명하는 교과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교과서가 교체나 탈락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제 음절의 끝소리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체나 탈락의 현상으로서 바라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뭐죠? 평파음화와 그다음 자음군 단순화는 자 예전에는 자,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이 큰 틀에서 바라봤다는 것.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교체는 평파열음화, 그 다음에 비음화, 니을의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또는 된소리대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이몸역행동화, 종위치동화 등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탈락은 이제 자음군 단순화, 니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 탈락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청가는 시오 청가, 니은 청가, 반모음 청가. 그 다음 축약은 거센 소리 오타네요. 거센 소리 대기, 반모음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모음주와 두음 법칙으로 여러분들 제시했습니다. 모음주와 두음 법칙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의문의 변동.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체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렵니다. 교체는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평파음화, 비음화, 니을의 비음화, 유음화와 경음화와 그 다음에 구개음화, 이몸역행동화, 조미치동화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의문의 교체 또는 대치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교체가 됐든 대치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개념부터 설명하는 게 올바를 것으로 자 보입니다. 개념부터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자, 의문의 변동 개념 설명 여러분들 자 살펴보도록 하죠. 변동이라는 말 자체는 자 이걸 앞으로 돌릴까요? 앞으로 돌리면 자 의문의 이 변동이라는 말 자체는 되게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되게 포괄적인 용어. 예를 들면 구개음화 밭 플러스 이 밭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즉 뭐죠? 의문이 교체되는 거죠. 구개음화는. 이것도 의문의 변동이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넋이 자 무엇이 떨어져 나가나요? 시옷이 떨어져 나가는 것,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뭐죠? 의문의 탈락도 변동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자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죠. 우리가 자 이 의문이 탈락되는 것. 뜨 플러스 어, 모음 탈락이 이루어지죠. 뜨와 어가 연결되면 15세기부터 양모음 두 가지죠. 예. 자, 그러면 얘는 다른 모음을 만나면 무조건 탈락되죠. 떠. 자, 모음 탈락도 뭡니까?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축약도 변동이고 탈락도 변동이고 첨가도 변동입니다. 되게 포괄적인 말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왜 자, 여기에 머물러 있냐? 교체로 바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개념부터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교체에 들어가서 거기다 밑줄 긋는다 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개념부터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이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자,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 형태소라는 의문의 변동에 형태소란 용어를 학교문법에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전 교육과정은요, 이 형태소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냄비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왜? 형태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6차 교육과정 이후에 우리 학교문법은 형태소 개념을 도입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일어나는 거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형태소 단독으로 실현될 때도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형태소 개념을 도입해서 의문의 변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서 밑줄 긋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받아 적는다 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눈앞에 책 보면서 줄줄줄 읽어줍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교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르치는 겁니까? 눈앞에 있는 글자 읽어주는 게 가르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 어떤 똑같은 자료를 하더라도 이것의 원리 또는 근본적인 원리 또는
이해를 돕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체, 평파르마,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어떤 설명하면서 자, 눈앞에 어떤 책 펼쳐놓고 그 밑줄 긋는다고 생각, 아니 흘깃 보면서 자,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 그냥 편하게 의식 않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 뭐든지요, 이해가 된 상태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제가 참조하는 것은 그 순서예요, 순서. 목차. 응? 이거 설명해야 되겠군. 이것만.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자습서 펼쳐놓고 자, 수업할 겁니까? 그런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예 대놓고 자습서를 펼쳐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습서 내용 가지고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그걸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수업 자습했답니다. 오,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형태소 개념이 6차 이후에 들어왔다 했죠. 형태소 단독은 여러분들 평파르마 같은 경우는 형태소 단독으로 실현되잖아요. 그쵸? 자, 가만히 놔둬도 혼자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파르마. 자, 내 몫이 없어. 그럼 뭐죠? 여러분들 장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소와 결합 여부에 상관없이 여기에서는 의문의 변동, 즉 뭡니까?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쵸? 형태소와 형태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죠. 굳이, 같이, 굿 플러스, 자, 무엇입니다. 접사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굿이라는 어간 형태소입니다. 얘는 접사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굳이, 또는 국물, 국밥, 국물,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럼 여러분들이 형태소와 형태소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의 형태소, 자, 이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형태소 경계, 이 형태소의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즉, 이걸 더 쉽게 나열해보죠. 기역, 우, 디귿, 그 다음에 이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형태소의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종성이죠. 종성이.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설고몸 이가 나타나죠. 이렇게 이 경계선에서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겁니다. 국물이, 자, 이런 식으로 비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 초성이 나타나는 기역이 아니고, 중성이 나타나는 우도 아니고요. 이 경계에 있는, 자, 기역과 미음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자,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형태소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우리 의문의 변동의 대다수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이 앞 형태소의 마지막, 자, 음소와 음운과 뒤 형태소의, 자, 처음에 나오는 음소가, 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전 6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자, 냄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나의 의문의 변동을 설명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얘는 의문의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냄비 자체가 두 개의 형태소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의문의 변동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의문의 변동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절대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의문과 의문이 만나서 자, 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형태소와 이 형태소의 자, 의문이 만나서 변동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자, 이런 문제점 등이 나중에 자, 이런 문제점 등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자, 정리를 하면 의문의 변동은 단순하게 의문과 의문이 만나서 형태소가 변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자, 형태소 단독이나 또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여 자, 그 의문들이 다른 의문으로 변동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이루어지셔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확대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의문의 교체에서 평파이르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평파이르마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